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은요, 어떤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최소값의 위치를 근사값으로 찾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은 중요한 게 머신러닝 전반에서 그, 이거를 활용하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고요. 왜 그러냐면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서는 손실함수를 정의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 손실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가장 적은 그런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게 머신러닝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되는데 회계 문제에서의 손실함수는 mean squared error, MSE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MSE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W라고 하는 변수의 이차함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차함수의 최소값의 위치가 이차함수에서 최소값이 되는 그 W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경사하강법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아무 위치에서나 일단 시작을 하자. 그리고 그 위치에서 기울기를 계산하자. 그래서 그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는 중이면 양수 쪽으로 이동을 하고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으면 음수 쪽으로 이동을 하자. 그러니까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게 그 경사하강법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충분히 반복하면 함수가 최소가 되는 그 위치, 적어도 그 근방의 위치로 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경사하강법의 생각입니다. 물론 경사하강법이 항상 최소값을 찾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음, 2차 함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 시작을 하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든지 간에 뭐 조금씩 내려가다 보면 최소값의 위치로 도달할 수 있어요. 충분히 반복만 할 수 있다면. 근데 만약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 이렇게 생겼는데 어느 위치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4차 함수가 약간 비대칭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좀 더 확연하게 그릴까요? 여기 최소값이 한번 나오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최소값이 나오고 이런 모양의 4차 함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어디에 가요? 여기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 근방에서만 움직이다 보면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거를 그 지역 극소값이라고 로컬 미니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경사하강법은 이런 지역 극소값으로 수렴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한 변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랜덤한 변수가 여기서 선택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선택이 되는지에 따라서 어, 실제 최소값이 아니라 지역 최소값으로 수렴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학습률을 키우게 되면 또 다른 이쪽으로 수렴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극소값의 문제는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그
W의 값들을 조금씩 이동하다 보면 충분히 반복을 했을 때 함수가 최소가 되는 그런 위치에 W 값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경사하강법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현을 해봤죠. 어, W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정해서 어떤 점에서 시작을 했을 때, 임의의 점에서 시작을 했을 때, 마이너스 4라고 시작했을 때 0으로 도달을 하는지, 뭐 플러스 4로 시작했을 때 0으로 도달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그 시작하는 위치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한다. 그래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점의 위치로 약간 이동을 시킨다. 예. 음. 기울기를 계산한 값이 여기 있고, 그 기울기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요. 어떤 값을 곱해서 이만큼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동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바뀐 위치를 다시 처음 위치라고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그 바뀐 위치에서 다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다시 살짝 이동을 하고, 다시 바뀐 위치를 다시 처음 위치로 바꿔준 다음에 또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런 반복을 몇 번 실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반복을 몇 번까지 실행을 할 것이냐, 최대 몇 번까지 반복을 하면서 최대값의 위치를 찾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맥스 이터레이션의 의미예요. 보통 그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보면은요, 맥스 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과 같은 그 클래스들 보시면요, 다 맥스 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보통 1000번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기본값으로 다들 1000번 이상을 사용을 하고요. 이 크기를 더 늘려주면 계속해서 그 조금씩 움직이겠죠.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원하는 위치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톨러런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리치든 라쏘든 엘라스틱 넷이든 그런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톨러런스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얘의 의미는 뭐냐면 최대 반복 횟수를 뭐 1000번 혹은 10,000번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이 최대 횟수만큼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소값은 0인데 0.001까지 찾았으면 이거를 그냥 최소값의 근사한 값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에서 끝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톨러런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톨러런스의 값을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뭐 예를 들면 0.0001이 될 수도 있고요. 0.00001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톨러런스의 값을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실제의 최소값의 위치에 더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값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그 실제 최소값의 위치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겠지만 대신에 반복 횟수를 일찍 끝내가지고요. 반복 횟수를 일찍 끝내서 모델을 훈련시키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화제가 났나? 오늘. 그래서 톨러런스의 의미는요. 반복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톨러런스예요. 그래서 맥스 이터레이션을 키워주면 당연히 반복 횟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톨러런스를 키워버리면 반복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톨러런스를 줄여주면
맥스 이터레이션까지도 그 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맥스 이터레이션까지 그 반복을 하지 않더라도 더 많이 반복을 해서 최소값의 위치 혹은 그 근사한 값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톨러런스의 의미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이 러닝 레이트예요. 러닝 레이트. 여기 공식에서 이 수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위치에서 이만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만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는 딱 함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레디언트 값은 딱 고정된 값으로 결정이 될 거고요. 어떤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얼마다. 이게 딱 계산이 될 거고 똑같은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도 뭐 얼만큼씩 이동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만큼 건너뛸 거냐 아니면 한 번에 조금만 움직일 거냐 이런 의미가 러닝 레이트예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키워주면 한 번에 이동하는 위치가 더 커지게 되고요. 러닝 레이트를 줄여주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강법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률,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최대 반복 횟수나 톨러런스와 같은 이런 파라미터들은 수렴하지 않을 때 변경해주는, 수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해주는 그런 값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면, 자, 이런 모습에서는 처음에는 이만큼, 그 다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엔 요렇게 하면서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최소값의 위치를 향해서 가고 있죠. 조금씩 움직이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음. 최대 반복 횟수보다도 일찍 끝났어요. 일찍 끝났고 최대 반복 횟수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최대 반복 횟수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항상 1000번까지 동작하는 건 아니에요. 예, 보시면 어디서 끝났냐면 똑같이 42번째에서 끝났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요 톨러런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 근방에서 요 근방에서 움직이는 정도가 0.0001 미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0.0001도 위치가 바뀌지 않는 거는 그냥 최소값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해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맥스 이터레이션이 맥스 이터레이션이 항상 반복 횟수를 늘려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던 그런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조절을 했죠. 더 많이 반복해라. 그 다음에 그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참아줄 수 있는 수준이 0.0001이 아니라 0.00001이다. 그러니까 10, 100, 1000만 만분의 1인 거죠. 1000분의 1까지 참아주는 게 아니라 만분의 1까지만 참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10만 분의 1인가요? 네. 10만 분의 1까지만 참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복 횟수가 좀 더 늘어났죠. 아까 42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2번까지 진행을 했는데 요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가 보시면 어디까지 찾아갔냐면 마이너스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숫자로 쓰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0이 5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3, 6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죠. 그러니까 최소값의 위치에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러닝 레이트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맥스 이터레이션을 좀 줄였죠. 그래서 그 최대 반복 횟수까지를 다 반복을 했어요. 최대 반복 횟수까지를 다 반복을 했는데 그때 제일 마지막에 찾아간 값이 W 값이 마이너스 0.04
6까지 찾아갔어요. 마이너스 0.04 하면은 이것도 0에 가까운 값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의 위치 근처까지는 간 거예요. 근처까지는 간 거지만 우리가 원하는 0.0001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까지는 못 들어온 거죠. 들어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때 컨버전스 원이 수렴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톨러런스에서 그 지정한 그 값의 범위만큼으로 들어온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워닝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이 값을 최소값의 위치의 근사값으로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학습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학습률이 기본값이 0.1이었는데 0.2로 늘렸어요. 0.2로 늘렸더니 50번까지 반복하지 않았고 20번 만에 끝나버렸어요. 반복 횟수는 20번 만에 끝나버렸고요. 그 다음에 찾은 값이 0.0001이라고 찾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0에 가까운 값으로 잘 찾았죠. 그리고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굉장히 많이 내려가죠. 한 번에. 그 다음에도 많이 내려가죠. 요렇게, 요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 경사를 따라서 이 내려가는 게 성큼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내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습률을 키워주게 되면, 학습률을 키워주게 되면 더 빠르게 데이터를 학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머신러닝 모델이 더 빠르게 훈련 시간이 더 빠르게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무작정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좋은 것이냐,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내려가고는 있지만, 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치를 잘 찾아가고 있는 거고요. 찾아가고 있는 거고, 이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가기는 하고 있지만, 반대편 골짜기로 갔다가, 다시 반대편 골짜기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최소값 근처까지 가기는 가겠지만, 좀 불안정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처럼 정말 제자리를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수렴 자체를 못하고 발산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 얘기는 산을 올라가 버려서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절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 안 돼요. 네,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학습률이라고 하는 어,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어요. 영어로는 learning rate. 학습을 하는 비율이란 뜻이에요. 어, 학습률 하이퍼 파라미터. 학습률이 작은 경우에는 학습률이 작은 경우에는 최소값을 향해서 천천히 움직이게 돼요. 그죠? 0.1보다도 더 작게, 예를 들면 뭐 0.001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래서 학습률을 줄여주면
움직이는 게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학습률이 큰 경우에는, 학습률이 큰 경우에는 최소값을 향해서 빠르게 움직여요. 빠르게만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는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을 때 성큼 하면서 최소값의 위치에 도달하는 거고요.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최소값의 위치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갈지자로 움직인다고 얘기하죠. 예.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너무 작으면 최대 반복 횟수 이게 맥스 이터레이션 최대 반복 횟수 안에서 최대 반복 횟수 안에서 최소값의 위치로 수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수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convergence.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었죠. 여기가 최소값의 위치인데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조금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고. 근데 반복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너무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뭐 100번 반복을 해라라고 하더라도 요 근방에서 멈춰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최소값의 위치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해결 방법이 뭘까요? 학습률이 너무 작아서 맥스 이터레이션까지도 반복을 했는데, 최대 반복 횟수까지 반복을 했는데, 최소값의 위치로 수렴하지 못했어요. 해결 방법은. 제일 간단한 게 학습률을 크게 키워주는 거죠. 그죠? 어, 학습률을, 학습률을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학습률을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하면 최대 반복 횟수를 늘려주면 되죠. 그죠? 맥스 이터레이션 값을 더 키워주면 돼요. 근데 최대 반복 횟수를 키워주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에는 수렴 반경이라고 할까요? 톨러런스. 이 톨러런스를 더 크게 만들어줘도 어, 수렴하게끔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톨러런스가 0. 기준을 엄격하게 수렴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을 수렴 기준이라고 할까요? 수렴 기준. 우리가 이동한 거리가 0.000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기보다 어, 이동한 거리가 0.001 안에만 있어도 우리는 수렴한 거라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수렴에 대한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핏이라고 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컨버전스 워닝이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 컨버전스 워닝이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 해결 방법은 최대 맥스 이터레이션 값을 늘려주거나 맥스 이터레이션 값을 더 크게 만들어주거나 그러니까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함수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 중에서 맥스 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 찾아가지고 디폴트 아규먼트보다 더 큰 값을 사용해 준다거나 어, 파라미터 톨러런스를 찾아가지고 그 톨러런스의 디폴트 아규먼트보다 조금 더 큰 값, 요렇게 만들어주면 컨버전스 워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학습률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가장 학습률을 크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률이 너무 크면 학습률이 너무 크면 적당히 큰 경우에는 최소값을 향해서 빠르게 가요. 불안정하게 움직이더라도, 갈짓자로 움직이더라도, 그래도 최소값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크게 되면, 아까 우리 어떤 모습을 봤냐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셨죠. 수렴하지 못하고, 말산하는 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최악의 경우예요.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발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반드시 학습률 줄여야 돼요. 발산한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반드시 학습률을 줄이셔야 돼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중에서는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학습률을 크게 하고, 반복이 진행될 때마다 학습률을, 학습률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어, 데이터를 학습하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률이라고 하는 거를요, 상수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0.1 아니면 뭐 0.2 이런 식으로 상수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상수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에는 0.2, 처음에는 0.2, 아니면 0.5 이렇게 처음에는 크게 하고 두 번째 반복에서는 뭐 0.4로 하고 세 번째 반복에서는 0.2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학습률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 모델을 훈련하는 그런 알고리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변하는 학습률, 그러니까 상수 학습률이 아니라 변하는 학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공식을 만들어요. 공식이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문서를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학습률을 크게 그리고 조금씩 학습률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내려가는 게 어떻게 내려갈까요? 학습률이 크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내려갈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동할 때는 똑같은 학습률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작은 학습률로. 그 다음 내려갈 때는 좀 더 작은 학습률로. 그 다음 내려갈 때는 좀 더 작은 학습률로. 그러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게 줄어들거나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이런 알고리즘들도 있고, 많은 알고리즘들이 이런 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률이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굉장히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어,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튜닝할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튜닝할 때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학습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정리되셨을까요? 어, 문서에서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킬럿 문서에서 문서에서 사이킬런을 좀 찾아볼까요? 사이킬런. 네, 여기 사이킬런 홈페이지고요. cyclone.org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리치를 먼저 볼까요? 리치라고 하는 클래스를 먼저 좀 볼게요. 이게 그 W들의 제곱항을 그 MSE에다가 더 추가한 규제로 추가한 그런 선형회계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이클론 리니어 모델 모듈 안에 있는 리치 클래스. 대문자 R로 시작하는 리치 클래스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보시면 되고 리치에서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 있죠. 알파는 뭐라 그랬어요? 규제의 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규제의 크기이기 때문에 알파가 커지면 규제가 커지는 거고 오차를 일부러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과대적 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에 있는 다른 파라미터 중에서 여기 뭐가 있냐면 맥스 이터. 이게 최대 반복 횟수란 뜻이고 여기가 톨러런스. 톨이라고 돼 있어요. 톨. 0.0001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워닝이 발생하는 경우에 컨버전스 워닝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면은요. 맥스 이터레이션 값 키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톨러런스 값도 좀 더 크게 만들어주면 뭐 0.0001이나 0.001이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톨러런스를 조금 크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컨버전스 워닝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런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경사하강법에서 나오는 그런 파라미터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내부적으로 그 경사하강법과 비슷한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신 설명 좀 볼까요? 맥스 이터는 인트 값으로 줘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설명이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터레이션 반복의 최대 값 반복하는 최대값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죠.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횟수의 최대값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또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뭐 SAG라고 하는 알고리즘도 있고 뭐 LBFGS라고 하는 알고리즘도 있고 등등등등이 있다. 그러면서 디폴트 값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5,00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컨버전스 워닝이 나온다 그러면 15,000번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더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톨러런스 프리시전 정밀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이동한 위치가 0.00001이면 움직이지 않았다고 얘기할 거냐? 그게 정밀도잖아요. 아니면 움직인 위치가 0.001 정도면 안 움직인 거라고 얘기할 거냐? 그거를 설정해 주는 값이란 얘기예요. 그게 정밀도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본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값을 조금 더 키워줄 수 있으면 돼요. 이 값을 좀 더 키워줄 수 있으면 되고요. 뭐 근데 여기 문서에 또 설명이 있어요. 뭐 얘를 사용하면 얘는 아무런 톨러런스 값을 바꿔도 영향이 없다. 얘를 사용할 때도 톨러런스를 바꿀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그리고 이런 거를 사용할 때에는 톨러런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들이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 각각의 수학적인 그런 모델들을, 더 자세한 수학적인 모델을 알아야 되는 거여서, 어, 음,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밀도로 우리가 수렴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이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이 파라미터들 중에서 솔버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값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들, 기울기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그런 알고리즘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게 톨러런스가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도 있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알고리즘도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죠. 솔버가 오토, SVD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음, 여기는 여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서 그냥 요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리치 말고 또 우리가 사용했었던 게 라쏘가 있었죠. 라쏘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라쏘도 검색해 보시면은요. 사이클 리니어 모델 모듈 안에 있는 라쏘라고 하는 파이썬 클래스. 여기서 보시면 알파는 규제의 크기, 에런 규제의 크기가 얼마냐 라는 뜻이고요. 맥스 이터 여기는 좀 작게 돼 있네요. 그죠? 아까 리치는 15,000번이 디폴트 값이라고 문서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최대 반복 횟수가 1000번밖에 안 되죠. 그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어제 위치에서는 워닝이 안 나왔는데 라스에서 워닝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게 음, 최대 반복 횟수가 작아서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톨러런스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0.0001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컨버전스 워닝이 생기게 되면 여기를 뭐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 뭐 아니면 아까 15,000번 이렇게 있었죠. 그런 식으로 맥스 이터레이션을 좀 늘려주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톨러런스가 너무 정밀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한 0.001 정도로만 0.0001이 아니라 0.001 정도로만 프리시전을 조금 완화시켜주면 그 컨버전스 워닝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솔버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없군요. 여기는 솔버라고 하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엘라스틱 넷. 엘라스틱 넷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보시면 여기 요걸 보시는 게 낫겠군요. 리니어 모델 엘라스틱 넷. 엘라스틱 넷은 파라미터 이름들 보시면은요. 우선 규제의 크기, 그리고 엘라스틱 넷은 L1 규제와 L2 규제를 다 사용하죠. L1 규제를 몇 퍼센트로? 그럼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는 L2 규제가 몇 퍼센트? 이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L1 규제가 50%이기 때문에 L2 규제도 50%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를 만약에 0.1이라고 한다면 L1 규제는 10%만 사용을 하는 거고 L2 규제, 리치 규제는 90%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최대 반복 횟수 그리고 톨러런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 설명도 아마 똑같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최대 반복 횟수다. 기본값은 1000번이죠. 1000번이다. 그 다음에 톨러런스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뭐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작게 만들면 더 정밀하게 최소값 찾아가게 되는 거고 이거를 좀 크게 만들면 조금 덜 정밀하더라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음, SGD 리그레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니어 모델 안에 있습니다. 리니어 모델 모듈 안에 SGD 리그레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우리가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이 SGD 리그레서를 딱 보시면은요. 어, 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로스, 손실이란 뜻이잖아요. 손실. 스퀘어드 에러. 이거 무슨 뜻이냐면 mean squared error를 손실 함수로 생각해서 mean squared error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리그레서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 SGD에서 이게 뭐의 약자냐면 GD가 gradient descent예요. 경사하강법이에요. 경사하강법으로 경사하강법으로 리그레이션을 해주는 클래스예요. 앞에 있는 S는 스토캐스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란 뜻입니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그래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란 뜻이고요. 훈련 세트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현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손실함수는 mean squared error를 손실함수로 생각해서 mean squared error를 그 최소화하겠다는 뜻이고요. 페널티라고 하는 파라미터 있죠. 페널티 이거 뭐예요? 벌점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벌점.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L2라고 써져 있죠. L2 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손실함수는 mean squared error에다가 플러스 L2 규제까지. 그러니까 리치랑 비슷한 거죠. 리치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리센트는 손실함수로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규제, 페널티랑 레귤러라이제이션은 같은 의미를 보시면 돼요. 벌칙을 준다, 손실을 키워준다 이거잖아요. 그죠? L2 규제를 사용하는 거니까 리치와 비슷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알파를 0.0001이라고 주고 있죠. 규제의 크기죠. 규제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의 크기가 작은 리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런 레이셔가 따로 있네요. 그죠? 음. 근데 이 에런 레이셔는요, 페널티가 L2일 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에런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폴트 아규먼트는 있지만, 페널티가 L2 규제인 경우에는 이 에런 레이셔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페널티를 뭘로 바꿨을 때? 엘라스틱 넷으로 바꿨을 때. 자, 여기 페널티에 대한 설명 한번 볼까요? 파라미터 페널티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은요. 페널티에 쓸 수 있는 게 L2, L1, 엘라스틱 넷. 문자열 세 개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페널티는 L2, L1, 엘라스틱 넷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 아니면 넣지 말아라. 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디폴트 값은 L2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페널티를 엘라스틱 넷이라고 설정했을 때 그때 에런 레이쇼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만 보시면 페널티들을 어떤 값을 써야 돼? 파라미터들을 어떤 값들을 써야 될지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규제를 키워주겠다. 그러면 알파 값 키워주면 되고 규제를 줄이겠다. 그러면 알파 값을 더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려면 경사하강법을 하려면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반복하면서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맥스 이터레이션이 1000번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1000번 가지고 수렴이 안 되면 이거를 10,000번,
아니면 15,000번, 20,000번 이런 식으로 더 늘려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톨러런스 0.001.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네요. 조금 더 완화시켰죠. 다른 그 클래스들, 뭐, 리치나 라쏘나, 그 다음에 엘라스틱 넥 같은 경우에는 톨러런스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었는데,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 사용하고 있네요. 그죠? 어. 그러니까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수렴에 대한 기준을,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어, 마찬가지로 수렴하지 않는다? 그럼 이걸 조금 더 키워주면 돼요. 0.001이 아니라 0.005로 한다거나 아니면 0.001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키워주면 돼요. 그래서 이 맥스 이터와 톨러런스가 맥스 이터와 톨러런스가 경사하강법을 사용할 때 최대 반복 횟수, 그 다음에 수렴의 기준, 수렴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를 판단하는 수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라미터 중에 뭐가 있어요?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죠. 러닝 레이트라고 라는 게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본값이 인브 스케일링 이렇게 되어 있죠. 인버스 스케일링이란 뜻이에요. 인버스 스케일링. 역수 스케일링이란 뜻이고요. 이거 점진적으로 학습률을 줄여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볼게요.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러닝 레이트. 자, 러닝 레이트를요. 여기에 줄 수 있는 값 디폴트 아규먼트는 인버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다른 줄 수 있는 값 문자열로만 줘야 돼요. 숫자를 주는 게 아니라 문자열로 주셔야 됩니다. 쓸 수 있는 러닝 레이트에 쓸 수 있는 문자열은 상수, 옵티멀, 인버스 스케일링, 어댑티브, 적응형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PA1, PA2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컨스턴트는 학습률을 상수로 고정시키겠다예요. 학습률을 상수로 고정시키겠답니다. 얘가 학습률이에요. 에타라고 하는 값이 그 학습률이에요. 학습률을 어떤 고정된 숫자로 고정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에타라는 게 그리스 문자로 요렇게 쓰는 게 에타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예요. 넘어가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위쪽으로 가볼게요. 파라미터들 중에서 에타 제로라고 하는 파라미터 있죠. 에타 제로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기본값이 얼마로 돼 있어요? 0.01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는 러닝 레이트가 인버스 스케일링일 때도 사용은 가능해요. 어, 초기 처음 사용할 학습률이란 뜻이에요. 제일 처음에 사용할 학습률. 학습률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 근데 줄여나가더라도 처음 사용해야 되는 학습률이 있잖아요. 그 학습률을 얼마부터 시작하겠다? 0.01부터 시작하겠다예요. 0.01부터 시작하겠다. 이게 초기 학습률이에요. 초기 학습률. 저는 수업 시간에 0.1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0.01 되게 작은 값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러닝 레이트를 여기 컨스턴트 상수라고 설정을 하고 에타 제로를 0.01이라고 해버리면 반복할 때마다 학습률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러닝 레이트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0.01로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같이.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했었던 그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계산에서 이동할 때 많이 움직일 것인지 적게 움직일 것인지가 러닝 레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에타 제로를 초기의 학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네들이 전부 다 그 학습률에 관계된 거구나. 이거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아실 수가 자, 그리고 러닝 레이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러닝 레이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시면 기본값이 인버스 스케일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값이 인버스 스케일링일 때 학습률을 이렇게 계산한대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냥 요거 풀어서 쓸게요. 학습률 그냥 LR이라고 쓰겠습니다. LR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게 초기 학습률, 최초의 학습률, 에타 제로, 어, t의 파워 t 이렇게 돼 있죠. 파워 t라고 하는 함수. 이게 t의 x승 이런 뜻이에요. 여기 파워 t라고 하는 값은요. 파워 t라고 하는 값은 이것도 파라미터 좀 볼게요. 파워 t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파라미터 중에서 파워 t라고 하는 값이 있죠. 0.25라고 돼 있죠. 0.25라고 돼 있죠. 0.25라고 돼 있고 인버스 스케일링이고 기본값은 0.01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요 세 개를 보면 그 학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 세 가지를 보면 자, 문서를 보시면 이렇게 계산한대요. 이렇게 계산한다는 게 뭐냐면 에타는 이렇게 쓸게요. 얘가 학습률이라고 그랬죠. 학습률이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0.01, 얘 기본값이 0.01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분모는 t의 0.25승이에요. 이렇게 학습률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t는 타임, 시간이라는 의미고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번 반복하는 거를 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반복할 때가 1, 두 번째 반복할 때는 2, 세 번째 반복할 때는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반복을 할 때마다 t 값이 커지겠죠. 그죠? t 값이 커지면 0.25승 한 것도 계속해서 커지는 거 아니에요?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죠.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니까 학습률이 반복할 때마다 학습률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버스 스케일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률을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인버스 스케일링이에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 에타 제로, 파워 t라고 하는 세 가지 파라미터가 합쳐져서 러닝 레이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가 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사용하는 게 옵티멀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옵티멀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 방법을 보시면은요. 계산 방법을 보시면 이게 학습률이라고 그랬죠. 학습률을 분자는 무조건 1.0. 그 다음에 어떤 값 곱하기 t 플러스 여기도 이거 어떤 상수예요. 어떤 예를 들면 1 이런 식으로 어떤 상수 이런 식으로 학습률을 바꿔가겠다라고 하는 게 옵티멀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t를 반복하는 시간, 반복하는 횟수라고 생각하면 t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죠.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학습률은 작아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복을 하면 할수록 학습률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옵티멀에서는 에타 제로라고 하는 값은 이용이 되지 않죠. 인버스 스케일링에서는 초기 설정해주는 학습률이 이용이 되고요.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상수일 때도 초기로 설정해주는 학습률이 이용이 되고 근데 옵티멀에서는 그 초기로 설정하는 에타 제로는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뭐 어댑티브라고 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이런 공식들이요. 그 학습률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식인 설명들이에요. 공식인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리그레서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회귀 문제, 수치를 예측해주는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인데 기본적으로는 민 스퀘어드 에러의 L2 규제, 리츠 규제를 아주 작은 0.0001이라고 하는 크기만큼으로 덧붙인 그런 모델이고 경사하강법 사용할 때 최대 반복 횟수가 1000번 수렴하는지 정도를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 내리기 위한 기준을 0.001,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습률은 인버스 스케일링, 역수 스케일링으로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데 초기 학습률은 0.01이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반복이 될 때마다 0.25승만큼씩 1에 0.25, 2에 0.25, 3에 0.25, 4에 0.25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때마다 점점 분모가 커지는 그렇게 해서 러닝 레이트를 0.01에서 더 줄여주는 방식으로 그 동작하는 그런 경사강법 리그레서가 SGD 리그레서예요. 그럼 많은 파라미터들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다른 것들도 그런 식으로 문서를 조금씩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러닝 레이트, 그 다음에 톨러런스, 그리고 그 맥스 이터 이런 파라미터로 제가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그 결과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사이클 런에서 만들어진 함수나 아니면 이런 클래스 생성자들을 호출할 때 여기에 어떤 값들을 넣어야 될지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훈련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레디언트 디스트.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학습률,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45분까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